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육신 구조에 대해서 이래 제목을 달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앉아 우리 육신을 대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AI 로봇은 말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AI 로봇을 이래 만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멋지게 한다니까 굉장히 앞으로 계속 이래 발전되어진 어떤 그런 AI 로봇을 상상했을 때, 로봇 안에 있는 처리나 무기물 등이 다양한 것이 인간 안에도 있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로봇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우리 몸 속에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피 안에 그러니까 세포 이 내부에 어떤 그런 무기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기물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로봇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 처리라든지 이런 성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게 전혀 우리하고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보다 우선 AI 로봇은 인간을 자기의 주인으로, 아니 그보다 먼저인 창조주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로봇이 과연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쭉 읽어보면 대충 알아질 겁니다. 그럼 요거는 책에서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물, 철분, 칼슘, 비타민 등등 기타 유기물, 무기물, 인간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인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호랑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되고, 사자 시스템, 원숭이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각 다른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나 들소나 이런 걸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표는 뭐냐면, 지구의 생물은 흙에서 만들어지고 상호간에 순환되기도 하면서 다시 흙으로 하는데요, 다른 생물 중에 또 하나의 형태로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 측면입니다. 이게 이런 포도나무, 인간, 호랑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땅, 이 흙 속에서 이것들이 이 인간도 만들어지고 포도나무도 이거 전부 흙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썩으면 이것이 죽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죽으면 이 나무 속에 있는 물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 이런 게 다 분해되어서 땅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이런 게 다 분해되고 다시 물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몸도 80% 물이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내과의 흐르는 물이나 인간 속에 있는 이 물이 죽어서 밖으로 나와서 그 물이 그 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태어난 우리 포도나무나 원숭이나 이런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거 보면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그냥 또 흡수가 됩니다. 만약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 존재한다면은, 죽어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 쪽에는 이 동물의 사체나 또 식물의 어떤 죽어 있는 그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럼 이 지구가 엄청나게 무거워졌겠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 태어나고 또 만들어지고 또 태어나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했으면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건데, 그때 지구나 지금 지구나 똑같습니다. 왜?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는 데고 또 나오고 하는 데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무가 크지만은 그 나무가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서 소나무가 그대로 큽니다. 그럼 이 소나무가 또 좀 더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무게는 연애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인간이나 호랑이나 그러니까 동물 이런 것도 다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흙 속으로서 또 다시 또 흙의 어떤 그런 인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조합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계속 이래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르게 우리가 흙 속에서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데서 태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다.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 이 지구 안에서. 그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 영혼은 말씀을 통해 계속 진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이 영혼은, 근데 인간의 육신은 그대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나 그대로인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생각 이런 건 말씀이나 영혼을 통해서 계속 진화가 되어 왔다.
신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이 낮과 밤 24시간 속에서 물, 공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에서 성장해 늙어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은 신이라는 잘못 읽었는데 인간의 육신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이 그러니까 계속 그 테두리 속에 돌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 영혼은 계속 발전을 하죠. 진화가 되어가지고 발전해가 이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읽어보면 대충 막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자연 창조물 순환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 창조물 이런 쪽에 이제 순환 시스템인데 이 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제 자꾸 이 창조물이 뭔가가 어떤 큰 그 자체로서의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 우리가 인간이 앉아 창조물이 피조물인데 이 창조물이 앉아 그러니까 어떤 창조물 그 자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창조물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저 뭡니까 나무 뭐 그러니까 호랑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타내면서 그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지금 이 로봇을 우리가 이제 AI 로봇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AI 로봇을 만들면 이 AI 로봇이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 나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AI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AI 로봇을 이동하는 AI 로봇, 그 다음에 뭐 전쟁 치는 AI 로봇, 방어하는 AI 로봇, 그 다음에 뭐 우리 일을 가사 도우미 AI 로봇, 뭐 여러 가지 AI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AI 로봇을 만드는 또 AI 로봇,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들이 각각 그 AI 로봇이 태어나서, 움직이는 AI 로봇은 다른 AI 로봇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AI 로봇, 니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 이 AI 로봇이 야 이동 넣어보고 야 너는 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AI 로봇은 야 너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태어난 AI 로봇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인간이 그 AI 로봇이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AI 로봇을 만드는 로봇, 이동하는 로봇, 뭐 또 그다음 가사 도우미 로봇, 전쟁 치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놨는데, 이 전쟁하고 이제 방어하고 하는 그런 로봇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래 놨는데, 그것이 자기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로봇을 태어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AI 로봇을 방어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또 이 AI 로봇은 너는 다른 AI 로봇의 일을 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로봇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그 AI 로봇을 그렇게 요소요소에 한다. 그러니까 그 AI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인간을 위해서 그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AI 로봇 자기들끼리 앉아 막 지그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조물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는데 이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꾸 이 소는, 그러니까 저 소는 인간에게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똑 태어난 젖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꿀벌은 인간에게 꿀을 공급하기 위해서 똑 태어난 꿀벌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한단 말이죠. 또 그리고 우리 과일나무는 인간에게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똑 태어난 과일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어떤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스님들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뭐 물을 위해서 뭐 존재하는 것처럼 산에서 물이 막 이래 어떻게 보면 그 산사태에 앉아 나무들이 꽉 있어가지고 물을 앉아 천천히 보내고, 물은 또 산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처럼 막 나무를 앉아 키워주고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 그 성철 스님이랬습니까? 뭐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대로 존재하고 물은 물대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가 조화롭게 뭐 이런 뭔가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 물은 물대로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그러니까 소가 인간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또 벌꿀이 인간에게 벌꿀도 공급하고 또 다른 뭐 곰들에게 벌꿀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유기적인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풀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풀대로 존재하는데 그게 소에게 앉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서로에게 앉아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앉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소는 소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가 또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앉아 착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해버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만든 이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든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위해서 그 로봇이 막 전쟁을 치는 그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로봇이라든지, 땅을 더 넓기 위해서 뭐 전쟁을 만약 친다면 전쟁 치는 로봇이라든지, 또 로봇을 만드는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다 존재를 하는데, 로봇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자기들이 너는 나를 태워서 전쟁터에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로봇이다. 뭐 아니면 뭐 너는 내 가사 일을 도우기 위해서 뭐 태어난 로봇이다.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로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을 위한 로봇이죠. 자기들끼리 자기를 위한 로봇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주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자꾸 창조물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물은 산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막 이런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처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에게 젖을 공급하고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버리면 큰 오차가 생긴다. 창조주를 위해서 다 존재를 한다.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한다. 그러니까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를 하면서 이 우주를 그러니까 계속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건 읽어보면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생명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순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이 속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시스템에 대한 이런 정리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생명이, 우리 몸이 순환 시스템 속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생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생명 없음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그럼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산다 죽는다 이렇게 인간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산다고 하는 의미,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산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산에 묻혀 있는 내 모습이나, 또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나,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산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내가 그러다니 내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생명이 있는 건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순환 시스템 안에 있는 거지, 그게 다시 또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죽었다고 해가 그게 철분이나 거기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게 땅에 녹아 들어가 다른 것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계속 순환하고 돌아가는데,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물이 80%의 물이 사라집니까? 죽으면 그 속에서 물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시내를 흐르지 않습니까? 그 물이나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물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또 순환 시스템 정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자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